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50% 넘게도 선망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 특히 경과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선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 안녕하세요. 뇌청춘TV 손보경, 성수정입니다. 갑자기 횡설수설 헛소리 하면 치매가 아니라 선망일 수도 있습니다. 선망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선망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환자분들께 쉽게 말씀드릴 때 몸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혼돈이 왔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신체 질환이나 술, 약물 등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 기능이 영향을 받아서 장소나 날짜, 사람에 대한 파악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계속 처져서 잠만 자는 것처럼 의식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력, 집중력, 인지 기능 저하는 치매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치매랑 선망이랑 저희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갑자기 인지 기능 저하가 오면 가족분들이 치매 아닌가 하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장 흔한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선망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선망은 몇 시간 혹은 몇 분, 며칠 만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고요. 밤에 더 심해진다든지 경과가 기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의 장애나 의식 수준의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망이 있는 경우에는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든지 반응이 별로 없다든지 반대로 안절부절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의식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치매의 경우에는 아주 진행된 치매가 아닌 한은 이러한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가장 많아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 기능의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면 선망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뀌고 몇 주, 며칠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급격히 나타나고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면 선망일 가능성이 높고 서서히 나타나서 조금씩 악화되는 양상이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보호자분들께서 선망이 나중에 치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치매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선망이 치매로 바로 이어지게 되나요? 선망이 있는 경우에 치매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치매의 전 단계인 뇌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선망이 생길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뇌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둘이 같은 선상에 있는 병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뇌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선망도 잘 생기고 그런 분들이 또 치매가 잘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면 선망이라는 것이 왜 생기고 원인이 뭘까요? 사실 선망이란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체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체 질환이 선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골절이라든지 외상, 염증, 그 외 대사성 질환, 혈당 저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모두 선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의 질환인데요. 대사성 뇌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손상 이런 것들이 모두 선망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입니다. 약물의 복용 혹은 약물 복용이 중단되었을 때의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술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안정제, 근이완제, 파킨슨 치료제, 심지어는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에도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본 환자분들 가운데도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신 분들은 아주 선망이 너무 흔하게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 넘어져서 골절이 됐으니까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줬더니 또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은 어르신들이 이 병원 가도 머리 아프다, 저 병원 가도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 그
증상을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들께서 이 선생님도 안정제, 수면제, 여러 가지 진통제를 본의 아니게 환자가 이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조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헛소리를 한다든지 뭐 여기가 어딘지 갑자기 모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망 환자분은 원래 초기 치매 환자분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선망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염증도 없고 골절도 없고 약 중에서도 딱히 선망을 일으킬 약물이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주 동안 대변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변비약을 처방하고 나서 선망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선망은 어떤 거든지 원인이 사실 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환자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이게 치매 증상인지 선망 증상인지 선망 증상이라면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선망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병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에서 선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고령입니다.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중에서 입원해 있다라고 하면은 선망 경험률이 10에서 40%까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수술 자체도 선망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고관절 수술 같은 것을 하면 50%까지 선망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50% 넘게도 선망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혹은 뇌출혈 이런 식으로 기존에 뇌 손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것도 선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환자실 입원을 했다든지 병원이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의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의미이니까 그렇죠. 선망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망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선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 특히 경과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선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선망 증상 자체가 치료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의 경우 어떤 신체적인 병이 있어도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의 폐렴이면 기침도 나타나고 열도 나타나고 가래도 나타나야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의식 수준의 변화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선망이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망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신체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도 조금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선망 증상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망 증세의 첫 번째는 의식 수준의 변화입니다.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자려고만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안절부절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화에 있어서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우 산만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압력 저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최근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하고 착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갑자기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내시거나 불안, 초조,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움직임이 느려지고 무기력증이 나타나거나 급격한 기분 변화나 감정 기복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망에서도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헛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들이 날 해치려 한다. 누가 내 물건을 도둑질하려 한다. 이런 식의 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환자분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시고 침상을 막 친다든지 이런 행동도 있지만 반대로 더 가라앉으시고 자꾸 자려고만 하시고 이런 것들도 선망의 모습일 수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활동성 선망과 과활동성 선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의식 수준이 처지고 말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에는 활동이 줄어드는 저활동성 선망이고, 반대로 말이 많아진다든지 안절부절한다든지 이렇게 치는 행동, 주사를 빼려고 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 활동이 많아지는 과활동성 선망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망상이라 그러면 뭐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나를 감시 않을까, 상대방이 외도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망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망에서의 망상이랑 이런 조현병이랄지 뭐 이런 병에서 보이는 망상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망상이란 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고 설득으로 바뀌지 않는 어떤 사고를 말하는데요.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선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망에서 나타나는 망상은 인지기능 저하나 의식 수준의 변화, 이러한 다른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급격히 나타났다가 또 급격히 바뀌거나 급격히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망상이 치매에서도 있을 수 있고, 조현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망상장애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선망에서도 있을 수 네네. 있지만, 선망에서의 망상은 일시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말씀이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선망이란 원인이 없어지면 선망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망의 원인이 해결되면 역시 선망의 증상으로 나타났던 망상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망이 나타났을 때 대처, 치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뇌기능의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뭐 신체 질환인지 뇌의 질환인지 약물인지 이런 식으로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진정제나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선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적인 개입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선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환자를 재우려고 졸리는 약을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이러한 진정제가 선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진정제 중에는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첫 번째가 아니라 원인 질환의 치료와 환경적인 개입이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개입, 친숙한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맞춰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과 같이 친숙한 사람이 간병을 하면서 여기가 어디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언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밤낮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없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극, 굉장히 시끄럽다든지 큰 소리로 TV가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지만, 이야기를 조곤조곤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자극은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력이라든지 안경,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지 않고 신체 활동을 하고 밤에 잘 수 있도록 밤낮의 주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조금 선망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퇴원을 한 이후에 집에서는 또 급격하게 좋아졌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너무 낯선 환경에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신체적인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좋아지시면 집으로 퇴원을 해서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선망에 대해서 성수정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선망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원인 또는 약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서서히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는 치매하고는 조금 다른 질환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행동의 변화나 인지기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치매가 온 것 아닌가 하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찍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반드시 원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에 선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청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